이달 초에 미국 보건복지부가 5억 달러, 우리 돈 약 7천억 규모의 mRNA 백신 개발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질병청장은 보셨죠? 네,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네, 지난 5월에도 모더나와 체결한 약 6억 달러, 우리 돈 8,340억 원 규모의 mRNA 기반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조치했다. 해당 백신이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데이터에 따라 mRNA 백신 개발 투자를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청장께서는 미국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타국가의 보건 정책, 백신 정책에 대해서 좀 쉽게 평가하기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과 조건이 달릴 거라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국제적인 학술적인 어떤 스탠다드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RNA 기반으로 한 코로나 백신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접종을 했죠. 지난 5일에 질병청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합해서 530만 도즈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이 백신은 향후 우리 국민들의 접종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국산 mRNA 백신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민관이 5,052억 원을 지원하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임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결정을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아할 따름이고 또한 기사를 접한 많은 국민들도 같이 불안할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방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비판이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부의 백신 연구 아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네, 없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mRNA 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여전히 유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몹시 불안합니다. 하나 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초기로 돌아가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1년 2월 10일에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긴급 절차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미국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에 22년 11월 10일에 승인 신청을 철회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희귀 혈전증 발생 문제로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맞죠? 파악하고 계세요? 네, 파악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판결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신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백신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는 국가적,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법원은 판시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급 승인이 이루어졌고 또 일정 대상은 제외도 시켰고 미국은 승인 신청 자체를 철회하고 했죠. 그래서 특히나 당시에도 많은 우려를 제기한 게 뭐냐면 일반 백신은 8년여 소요되는데 이 코로나19 백신은 1년 만에 이례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가적인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국가를 믿고 접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경 장관님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팬데믹 위기 상황이라는 상황 하에서 좀 제한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접종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라 확신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국가적 사회적 필요에 네. 따라서 정책적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1년 3월에 돌아가서 그때 질병청장 시절을 기억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상 반응 사이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거나 인과관계 추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그 부분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들이 한 5년째 길에 있습니다. 물론 지난 4월에 국회가 특별법,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올 10월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도 사회적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긴급 승인이 이루어졌다면 국가 역시도 책임지는 자세로 인과관계 추정 규정만큼은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빠르게 이것이 좀 정리가 되었을 것이고 오랜 기간 동안 부작용을 입은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마냥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신규 백신이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에 자신이 없으면 추정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도입된 거고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행령 제정 중에 있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도 저는 이상 반응으로 부작용 입은 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네, 질병청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검토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시행령 제정에 반드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네, 당연히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입법 예고 기관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도 의견 수렴하고 그걸 반영한 하위법령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